자, 지금 고객에게 숫자를 10개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배열에다가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죠? 첫 번째 문제가 고객한테 숫자를 10개 입력받아서 배열을 넣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포인터 문법을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터 문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int 뭐 ages 나이를 받는데요. 나이. 그러면 이제 포인터 문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로 가서 뭐 값을 넣고 해야 되니까 ages 플러스 0번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게 지금 포인터 문법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다? ages라고 여러분들이 썼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ages라고 그냥 쓰게 되면 얘는 그냥 ages의 0번째 주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소괄호 안쪽에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얘는 뭐다? ages 0번째 주소에서 0걸음 떨어진 곳,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걸음 떨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얘네들은 이제 배열문법으로 쓰게 되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포인터 문법을 쓸 수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요 문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요 문법. 요 문법.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숫자를 입력받을 때 입력받는 것까지 좋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를 넘겨줘야 되냐? 그게 관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주소가 아니라 숫자를 받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인 거예요? 40바이트입니다. 40바이트. 그러면 왜냐면 4바이트짜리가 10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받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당연히 반복문을 돌려야겠죠. 그죠? 반복문 돌려서 int i는 0, i는 여기다가 그냥 10이라 쓰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 10 대신에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이즈 해가지고 이 녀석의 길이만큼 나누고 뭐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 너무 귀찮죠. 그냥 10이라 쓰세요. 자, 그러면 printf 써가지고 요 코드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d번째 숫자를 입력받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i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1번째니까 i 플러스 1이라 써줘야지. 0 플러스 1이니까 1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scanf라는 걸 쓸 건데, 자, 제가 scanf를 쓸 때 우리가 여기다가 요구사항을 말하고 요구사항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된다 했죠. 근데 자, 생각해봅시다. 제가 코드를 이렇게 쓰면 이건 잘못된 거죠, 일단. 근데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된 건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강사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잘못됐군요 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걸 왜 잘못됐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구사항 말했어요. 지금 나 정수 하나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뭐죠? 그냥 값이에요. 값. 만약에 여기에 ARR 0번째에 10이 들어있다고 하면 얘는 뭘 준 거예요? 그냥 10을 줘버린 거라고요. 근데 10을 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scanf 했을 때 뭘 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얘가 원하는 요구사항과 함께 주소값을 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scanf는 결국에는 %d,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야, 짜장면 하나 좀 배달해주세요. 어디로? 여기로 고잔동 어디로 배달해주세요 라고 주소를 말해야지만 짜장면이 그 주소로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배달이 완료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값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소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죠. 근데 또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0번째 주소에다가만 계속 덮어 씌우기가 되니까 0이 아니라 뭘 써줘야 된다? i번째를 써줘가지고 0부터 9까지의 주소를 넣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열문법이 아닌 포인터 문법으로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다? ARR에 플러스 i번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끔씩 또 어떻게 쓰시는 분들 계시냐면 이거를 강사가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뭐라고요? 이건 그냥 값이에요. 값. 해당 주소에 0번째 떨어진 곳으로 간다잖아요. 간다. 그러니까 값을 주면 안 되고 주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 문법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배열 문법으로 썼냐 포인터 문법으로 썼냐 그 차이인 거죠.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입력을 받는 거예요. 11, 22, 33, 44, 55, 66, 77, 88, 99, 00.
자, 입력되네요. 자, 그러면 입력을 했으니까 출력도 같이 해야겠죠. 그럼 저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퍼센트 D번째 숫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써주면 돼요? 자,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에이지스에 뭘 써주면 된다? 0번째를 써주면 된다. 근데 0번째를 써주면 안 되고, 에이지스가 아니죠, AR이죠. 자, 여기다가 I번째를 써줘야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바로 비로소 요거랑 똑같은 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필요 없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똑같고, 요거랑 요거는 똑같고. 그래서 스캔F 할 때 주소값을 넘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모르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외워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것 또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자, 입력 받아볼까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제가 여기 %D 안 썼잖아요.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써줘야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자, 요거 이제 배열 문법을 쓸 수 없대요, 이번에는. 사실 이제 포인터 문법이랑 배열 문법이랑은 이제 큰 차이가 없으니까, 배열 문법 쓸 수 없다고 하면 뭐 쓰면 돼요? 이거 쓰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RR의 I번째랑 똑같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못 쓰면 그냥 요거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다. 이게 정답인 거죠. 사실 앞에 문제 풀었으면 뒤에 문제를 못 풀 이유는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 자, 여튼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제대로 출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